본인 소개하시고 말씀하세요. 앉아서 본인 소개하시고. 소상공인 연합회 강원도시 회장 이극상입니다. 네. 저희들 이런 시간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정석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상공인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종업원들을 눈물을 머금고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 삶 자체가 피폐해진 것입니다. 여가도 보내지 못하고 어떠한 문화적 활동도 진짜 하기 힘들 정도로 저희들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권에 있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 소상공인들 사용자 위주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 그거 하나 하고 소상공인 최저임금 있어서 업종별 그리고 현장 상황에 맞게끔 고려해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법 관련된 거 맞습니다. 예. 다 듣고 얘기할게요. 예. 먼저 우리 김종석 의원님 아까쯤에도 인사드렸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이 700만 소상공인의 그 어떤 대표적인 우리 최승재 회장님께서 비례대표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 그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참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당에서 하루에 발표하면 정부가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하고 나면 대통령이 발표하고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면은 지자체에서까지 발표를 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200에서 300만 원까지를 주는 그런 또 지자체도 있습니다. 무료로. 물론 참 좋습니다. 저희가 그 복지법에 의해서 참 지금에 와서 보면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대출을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의원님께서도 보좌관님한테 확인을 해보시라고 오셨다는 말과 같이 저희가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뭐 말 안 해도 시간상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안 하실 거고요. 단지 여기에 복지에 보면은 이 책자에가 없는 것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참조 좀 해주셨으면 그냥 알 것 같으시고요. 지금 농어촌 같은 데는 어떤 특별법을 해가지고 농어촌에 지원해주는 법률에 보면 전부 다 농촌의 전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할인해주고 다 있습니다. 농어촌 직불금도 있고요. 단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이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안고 가는 이렇게 이 사회 안전망이 참 중요하는데 여기에는 소상공인들의 700만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30%는 이 사회적으로 정부가 안고 보듬고 이고 가야 될 30%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진짜 전기세, 어떤 4대 보험, 어떠한 것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그 30%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용이 안 좋다는 것은 왜 신용이 안 좋냐? 이분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맨 사듯 이 카드를 어느 말에서 돌려막기를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에서는 이 이자를 굉장히 비싸게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용을 싹 낮춰버립니다. 이분들은 은행의 문턱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30%를 이 영구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 도시가스를 이 30%에서 50%를
DC를 항시 해주는 그런 체계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그 소상공인들은 차별적으로 4대 보험을 시행을 해주시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금 감면에 있는 것은 정부가 어찌 보면은 소상공인들에게 이 1,000만 원을 주면서도 서류를 11가지가 들어갑니다. 서류가 11가지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보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어떤 지자체는 이 교통별칭금까지를 안 내는 것까지를 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안 줍니다. 어찌 보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줄을 몇백 미터까지 쓰고 하루 종일 줄 서다가 그 대출이 안 나왔을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어떤 지자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200만 원, 300만 원도 주는 지자체가 있는데 1,000만 원 정도는 집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으로만 그 2,400만 원 미만의 자영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이 그분들은 집 계약서와 사업자가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러한 재산으로 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1,000만 원까지. 이분들은 1,000만 원을 대출해줘도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세금 걷어가기 위해서 돈을 준 거예요. 세금 내거라. 지금 현재 당면해져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공과금들이 밀려갖고 있는데 어느 말해서 이 자영업자의 공과금만 밀려 있냐? 안집도 있다는 거예요. 나가 사는 주거 터전도 공과금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나온다 하더라도 통장에다 넣어주면 드르륵 빠져나가고 채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찌 보면은 돈 장사하고 있다. 지금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도대체가 매일 매스컴에는 말만 하면은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는,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매스컴만 내지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와닿은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법은 우리 김종인 중간선대위원장이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가셔서 그리고 사업하시는 지금 단일화 대표가 같이 돼 있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전되는 최회장 중고대학교 관계된 이동희입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 간일과세 표준이 현재 2000년도에 4,800만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걸 아직까지 수차례 이렇게 상승을 요청을 했지만은 20년간 지금 사용하고 지금 21년째 돼갑니다. 이거를 간이과세제가 세금이 일반과세제로 돌아가면은 세금 내는 게 약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교통세는 1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1억 이상으로 해서 보통 한 대략 월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되려면은 3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과금 공제하고 카드 수수료 빼고 원가 계산하고 나면은 한 3억 정도는 이 상향으로 조정을 해놔야 될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여행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사의 이 대략 보면은 우리나라 이 체제가 그 대형 회사에 이제 체인점으로 돼 있거든요. 체인점으로 돼 있고 관광버스가 예, 관광버스나 여행사 법인들은 마찬가지고 예. 화물차량은 투적이고 지금 이제 관광버스라는 운수업이 있습니다. 그 운수업은 개인 택시도 이제 택시 운송 사업이 있고 화물차도 화물 운송 사업이 있는데 택시는 개인 택시 제도가 있습니다. 몇 년간 무사고가 되면 개인 택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노후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물차도 몇 년간 무사고로 진행이 되면은 뭐 개별 화물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할 경우는 이제 매매가 가능한데 이 관광버스는 전세버스라는 게 소비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공제조합에서 딱 이거를 목을 잡고 놔주질 않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전부 다 자산은 버스가 거의 90%는 전부 다 개개인 버스인데 이거를 회사 법인체에 묶여 있어가지고
법인이 넘어가면은 법인 대표가 부도를 내면은 버스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그냥 개인 버스까지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방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개별 버스 그러면 서비스도 앞으로 서비스도 더 좋아질 거고 또 그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인이라 그래서 이번 신용 코로나 대책에도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그 간이가세 기준 올리는 건 공약으로 1억으로 돼 있는데 더 올리는 거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2000년에는 한 60%의 사업자가 해당됐는데 이제 30% 미만이네요.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 네, 다음 신종 코로나 19 대책 보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인천광역시 회장 홍정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상공인이라는 말부터 저는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이고 5인 이하 소상공인이고 10인 이하 제조업도 소상공인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느 순간 자영업이라는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다들. 왜 소상공인 잘하고 있는데 자영업이라는 말 자꾸 띄어나가지고 혼동을 줍니다. 저는 좀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저 김정석 의원님 계시지만 소상공인은 왜 꼭 선거 때만 필요합니까? 평상시에 안 필요하고.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저 중앙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 현장을 외면한 채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어려운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 경영안정 자금에서 12조 원을 좀 풀고 또 뭐 직접 대출로 2조 7천억을 푼다고 그러는데 지금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무슨 뭐 그냥 가면은 바로 주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 집행된 줄 아세요? 6% 됐어요. 6%요. 어제까지 6% 됐습니다. 그럼 이게 다 주려고 하면 얼마 걸리냐면 올 연말까지 다 줍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를 우리 소상공인이 가져왔습니까? 이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펴야 겁니다. 지금 그러자기 힘든 한계 소상공인들은 이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들은 1,000만 원 자체도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현장을 보지 않고 정책을 피고 있느냐 하면 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각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진공센터가 인천 같은 경우 2군데가 있는데 인원이 12명이 밖에 안 돼요. 2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16만의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도 그 사람들 일이 넘쳤습니다. 근데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풀려고 그러면 지금 인원을 대폭 투입을 해가지고요. 요새 은행 퇴직자들도 많고 컨설턴트도 많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대폭 투자를 해서 늘려야 됩니다. 그래 빠져나가죠.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서류와 같은 거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매출이 오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평균 똔똔이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다 힘듭니다. 근데 무슨 2019년도 1, 2, 3월 거고 올 1, 2, 3월 걸 비교를 해가지고 10% 이상 떨어진 사람 돈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체납 열흘 이상 된 사람 안 되고 지금 아까 말했지만 세금 못 내고 체납하고 연체한 사람들은 그럼 한계 소상공인들은 지금 이거 끝나는 동시에 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왜 그 사람 사회생활을 안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이것이 나는 여기 우리 자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넣는 거 보셔요. 근데 이거는 현장에 있는 제가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일부러 우리 전화를 제 핸드폰 돌려놨습니다. 하루에 제가 70통씩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사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거를 외면한 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아까 은행에서 해준다 그랬죠. 1회 3등까지 은행에서 해준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3천만 원짜리 얼마냐면은 1년짜리입니다. 4년 뭐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1년만 정부에서 1.5%를 해주는 겁니다.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못해줘? 그러면 3% 되는 겁니다. 이자가. 이건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지 않고 우리가 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이번에 좀 잘 이기시고 나면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의 생태 파악을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데 없어요. 어느 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석구석 파악을 해서 어떤 소상공인이 어디가 아픈지 찾아서 이제는 우리가 맞춤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미래한국당이 앞으로 소상공인의 종합병원이 돼 주셔가지고 아픈 곳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당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 공산화 공정화 발전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근혜 이상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김종석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배민이 지금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98%라는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제 가지게 됐다.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의 선택권도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없다. 지금 비대면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분기당 80% 90% 이상 비대면 시장이 이제 성장이 되고 중개 플랫폼 시장이 성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 현재 법률적으로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률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 소비자의 선택권,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선택권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 이런 거 당연히 앉아야 되겠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 지속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독점적인 지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이런 게 우려됐고 그런데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의 지금 다들 허덕이는 판에 거기다 대고 이제 불안지게 이제 더 불질르는 거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지금 잠깐 뒤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공정한 법률 이제 배달의 민족 이 줄기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시장이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선 지가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법률적인 제정을 많이 해줘서 다시는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지금 아무리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외국의 기업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을 상당히 우롱한 그런 처사다. 그래서 분명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혜 예산 지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표팀 울산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예, 우리 김종석 의원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회의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다 보니까 우리 아까 우리 인천 홍정진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회장님들 하루에 한 수십 통씩 전화 다 받으셨죠. 다 받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잘 없습니다. 우리 시장진흥공단 거기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방문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200m, 300m 줄 서다가요. 그거 감당할 때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 전부 다 우리 소상공인들은요, 혼자 울다가 가게 못 닫고 갑니다. 우리 이게 지회와 지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을 참 상담도 해주고 이 유기 상담뿐만 아닙니다. 노무, 법무, 세무, 기타 등 다 많습니다. 이런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우리 소상공인연합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물론 지금 잘 해주시고 있는 데도 있지만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김포시, 호산시, 강릉시는 우리 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회 운영
설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해 주셔야 되고요. 먼저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로 있는 지역에 올 한해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미래통합당에 먼저 앞서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이거 말고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6가지 정책안이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정책안들이 정말 이제 21대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져서 저희들의 그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지회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가까이서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센터는 주 업무가 금융 업무입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주 업무가 금융 업무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어떤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소상공인 수에 따라서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즉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 특히 수도권에는 각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을 요청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의원님 얘기하시면 제가 잠깐 드리면 최저임금 문제는 그동안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시절서부터 우리랑 어느 정도 논리하고 대화를 같이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규모별 이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좀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발의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던 거예요. 복지법 관련된 얘기는 기본법 이제 만들어지니까 복지법 관련된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주면은 이게 우리 국회가 한쪽 정당이 다 이거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상 기본법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김명인 의원이 발의했지만 험난한 과정을 거쳤죠. 여당에서 또 물고 늘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관련된 얘기는 여기 사실 부가가치세 체계는 사실은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정부는 이제 세원 때문에 지금 무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은 의원님 어느 정도 아시는데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의원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네. 정말 저늘 이제 회장님하고 자유한국당 때부터 이제 공약 만들고 정책할 때 제가 이제 공약 개발 단장이었기 때문에 늘 수렴을 했는데 또 그동안에 한국 경제가 또 이렇게 격변하면서 또 새로운 그 영역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저임금 업종이나 규모별로 이렇게 하고 결정체제 바꾸는 거는 아마 21대 국회 되면 바로 다시 법안이 심의가 되는 가능성이 많고 공제조합은 사실 이거 소상공인연합회 공제조합은 진작에 있었어야 했는 건데 아직도 없다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고요.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간이과세 기준은 이제 맨날 국세청하고 기재부가 이게 좀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1억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아마 정부도 어느 정도 동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 더해서
금년 한 해만이라도 그 4,8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아예 부가세를 요번에 면제해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도 제 비서관을 그 지역 신보 그 신청하는 데 가서 좀 보고 오라고 그 서류도 좀 받아오고 좀 안내문 받아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건 무슨 정파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무능이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 긴박함이 없더라고요. 이 관료주의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제도 설계가 잘못됐더라고요. 우선 사람이 모자라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어디 가서 좀 더 불러오든가 또 불러오라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칸을 두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수용할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제 귀에는 이게 관료주의인 거라. 일을 해결할 생각을 찾아야지 어떻게든지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게 이 현 정권의 이 한계구나. 일을 되게 해야지 어떻게 관료들의 그렇게 그 말만 듣고 탁상행정 하나하나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6% 집행됐는데 이 상태로 가면 뭐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지금 다 휴폐업 한 다음에 돈 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한번 선거 쟁점화 해가지고 문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인가 이거 외국 기업에 인수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외국 기업이 돼가지고 이 현실감이 없어요. 지금 있는 수수료도 내려도 고맙다 소리 못 들을 판에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그래서 이 사람들 이번에 아주 큰 실수한 것 같고 원인치는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선거 끝난 후에도 이 배달의 민족 문제는 독과점 문제는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소상공인들도 선택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하는 업체들 지금 뭐 99% 수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경제 원론 차원으로 봐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M&A를 막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 하든지 뭐 지금 요새 뭐 지자체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 제로페이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이거 엉터리를 하는 거 보면 정부가 무슨 앱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고 기업이 좀 배달의 민족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어떨까.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독과점이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한번 자회사를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회 사업비 운영비 이게 상공회의소는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이 국정기구가 돼서. 근데 지금 중소기업연합회는 상공회의소에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아예 별도의 경제단체로, 그래서 법정단체로 해서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는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연합회처럼 어떤 지위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상공회의소든 다 뭐 얘기를 하는데 역시 우리 생활에서 보니까 소상공인 그리고 아까 회장님 뭐 영세사업자란 말 뭐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영사업자. 자영업자. 이분들이 결국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고 우리 생활 민생을 지키는 기둥이라는 게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많이 느꼈고 이거는 이번에 언제 또 이런 팬데믹이 오고 언제 또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이걸 교훈 삼아 가지고 이번에 한번 소상공인 업계가 생태계가 튼튼하게 자리 잡는 한번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저는 비록 21대 원외로 나가지만 계속 저는 뭐 이쪽 자유우파 진영에서 정책 활동할 거고요. 아까 회장님께서 왜 선거 때만 이렇게 찬장을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듣고 이번에 아예 대표자를 국회를 진출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우리 오늘 6가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최승재 회장님 입후보 공약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임기 중에 이거 실현해 내시면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 회장님들 전국에서 이렇게 요즘같이 역병이 창궐할 때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와주시기 너무 감사하고요. 미래한국당 좀 화끈하게 밀어주시면 21대 우리 최승재 회장님, 최승재 의원 뭐 가능성이 높으시니까 뭐 원내 진출하시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회장님들 의견 늘 듣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재 전 회장님이 원에 진출하시면 힘 좀 많이 좀 실어주세요.
네. 최승규 회장님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 됩니다. 당에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저도 해보니까요, 힘은 지지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장님도 지지를 네. 상당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당의 어떤 이번 선거 전에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운 그 30% 정도 이거를 1,00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 소상공인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분양도 준다고 하는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 선거 전에 정부가 계속 많은 돈은 다 지금 다 발표를 다 해놨습니다. 돈 150조까지. 그래서 수치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돈을 그냥 주라고 한 것 아니고 집 계약서가 얼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500이 걸려있든 1,000만 원이 걸려있건 또 사업자가 있고 그걸로만 해서 대출을 소액 대출은 해주라 하는 당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한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집 계약서가 500에서 1,000만 원, 1,500, 2,0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대출을 이 사업 대출을 또 못 받죠. 이미 또 받아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찌 보면 1,000만 원을 받으면 정부의 세금입니다. 다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이라도 급히 발표를 하시면 이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이 참 한국당 미래 통합당 이 우리 마음을 알구나 하는 가려움을 가장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밀어서 국회 들어가면 소상공 복지법 제가 1억 5만 원 같은 여러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하여튼 아까 저도 그건 알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의정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힘이 국회 들어가서 힘이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면은 당내에서 제 얘기를 잘 들을 거고 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약간 우선순위에서 다 급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뭐 전국의 과학기관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저한테 이때 힘을 실어주셨으니까 제가 그 힘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이번 총선이 우리를 좀 위해서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안 찍었어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찍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오렀는데 우리는 찍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생존을 위해서 좀 찍는다면 아마 국회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들 현안에 우선순위를 뒤로 소홀히 나갑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소상공인들이 왜 그걸 민주주의 안 하는지 하나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가슴에 다 와닿는 정책을 내놓은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선거 때만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맞아 이거야라는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한계 소상공인들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과 사실 지금 직접 대출 1,000만 원 가져온 택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종료로 선언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몇 달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그래서 금액도 사실 상향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한 3천까지는 늘려줘야 직접 대출을 해야지만 일단도 버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참고로 민주당하고 저희 당하고 그 지원 대책의 차이는 저 사람들은 한 번 그냥 가구당 주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표적을 정해가지고 위기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주는 개념입니다. 그건 현재 가서 그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언론에 잘 부각이 안 되는데 저희는 위기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원한다가 개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번 모래 위에 물 뿌리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회장이 말씀드린 우리 끝날 때까지 갑니다. 이번에 그 선거연대를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당이 했는데 그 연대 내용에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이제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려면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만일에 그게 5인민원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은 소상공인들은 장사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가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제 정책 토론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이 사람들은 옛날 80년대 어떤 운동권 논리에 빠져가지고 고용주들은 어쨌든 피고용자를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조차도 알바를 착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거든. 편의점이 잘 돼야 알바도 더 뽑고 월급도 더 줄 거 아니냐. 우린 그 논리로 경제를 이해하는데 이쪽에 그 아주 극단적인 논리를 가진 운동권 인사들은 하여튼 고용주들은 크든 작든 착취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인 이하도 무조건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된다. 사실은 참 답답하죠. 네.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네. 지금 물론 그 임대료 낮춰주면 참 좋죠. 이 임대료 낮춰주면 좋은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슨 절차를 걸쳐야 되니까 아직도 소식이 깜깜해요. 네. 개인한테는 또 네. 독촉을 하고요. 대인한테는 막 권장하면서 문제는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현실에 보면은 이 요즘에는 신개발지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빈점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그분들의 세금을 깎아줄 것을 소상공인들한테 차라리 지원을 무료로 해줘야 되는데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은 다 돈 받는 거예요. 네. 빌려주고 돈 받는 것. 이게 돈 장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저 사실은 여기 뭐 다 이제 이 이야기 잠깐 간단히 하면은 저는 여기 색깔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네. 이 엊그저께 원유철 대표님 강조 오셨을 때 제가 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 달만 더 넘어가면은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많은 좀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소상공인을 적대시하는 그런 감을 저는 느껴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아니 한 군데에서 이 어느 말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부총리가 10조 2천억 원인가 풀어가지고 2조 원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거라도 어떤 순차적으로 통장에 들어간 다음에 또 2차 발표를 하고 또 3차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같이 갔다가 부서나불고 그게 마비가 되버린 거죠. 돈도 안 주면서 마비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전에 이야기했듯이 소상공인들은 단 500이라도 직계약서로 돈을 좀 줘라, 빌려줘라. 그런 것이라도 좀 가려운데 진짜 가려운 겁니다. 이분들이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줄 서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간단히 말하면 지약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은 1000만 원이 아니면 500이라도 사업자 등록 하나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정부가 빨리 해라. 네. 그렇게 했을 때 선거에 표도 없고 다 얻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 설명이 뭐 14개 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4개 정도. 그 없애라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거 다 온라인으로 돼서 불편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에서 그럼 온라인으로 그냥 그 사람들 말은요 동사무소 가면 다 뛴다 아니 갑니다. 그 진짜 아주 놀랐어요.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동사무소 면사무소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든 이 한국당이든 그 말씀 하나가 전파가 딱 되면은 일단은 이 100표에서 500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네. 바로 복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